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화학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화학이 갖고 있는 힘이 물리에 비해서 조금 약하죠. 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화학은 모든 학문의 약방의 감초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생물을 해도 약대를 가도 화학 정말 많이 공부하거든요. 의대 가도 화학이 중요하고 지금같이 나중에 제가 유망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모든 학문이 모든 산업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만 하는 거는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공학으로 갈 거면 사실 모든 게 겹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습이 돼 있다면 다른 팀들하고 콕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연구를 같이 하거나 기타 또 내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기본적인 지식은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통합과학에서 그래서 문화생지 모두 섞어서 통합과학을 공부를 문이과 상관없이 하자. 이게 이제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만든 지침이잖아요. 근데 조금 약하죠. 약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학교는 화학을 좀 화원까지 하고 물리 부분을 물리원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난번에 과학학습법에서 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제 화학 얘기하면서 화학 얘기만 하기에는 조금 뭐 많지 않잖아요. 사실 물리만큼 제가 화학을 많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화학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지금 이제 2차가 끝나고 또 지금 이제 1차를 여기저기 학원에서 모으잖아요. 이제 개강을 하니까 1차 공부는 해야 될지 또 1차 공부는 어떤 애가 해야 될지 1차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연과고 가려면 KMO하고 수학이 어느 정도 연결돼 있는지 자 연과고 안 갈 건데 KM을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조금 뒤에서 질문도 받은 게 있고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학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화학을 보시면 이게 이제 2022 화학입니다. 2022 화학 개편이 됐는데 저는 물리는 개편이 좀 잘 됐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은 좀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화학의 언어, 물질의 구조와 성질. 화학에 제가 늘 얘기했지만 과학은 과학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에 쓰이는 용어 같은 것들, 화학의 언어, 용어가 완전히 생소해요. 이제 중학교 때 배우던 우리가 그냥 뭐 용매, 용질 이런 것도 헷갈리고 뭐 그랬으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운영이 되다가 통합과학 가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화학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화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옛날에 화원에 해당되는 게 그냥 2022 화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용어가 조금 생소한 게 나오죠. 그래서 요 용어는 정말 어떤 과학이든 용어를 중심으로 정확한 정의와 그것이 왜 생겼고 누가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는지를 잘 알아야만 충분히 뒤로 갈수록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몰이라는 게 좀 나와요. 몰이 별거 아닌데 사실 양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양과 그 다음에 부피를 갖고 있죠. 그래서 부피는 그냥 리터인데 양은 몰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약간 개수 같은 거니까 어머니들도 이제 상식선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 엄청 재밌거든.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재미없었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 여기저기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 할 거 없이 많이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물질의 구조와 성질 요거 배웁니다. 그래서 화학 결합 이거는 뭐 결합은 뭐 공유결합 결합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화학 평형 그래서 굉장히 넓게 배워요. 넓게 얇고 넓게 그래서 모든 거를 한 번씩은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중화 반응 농도 만들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2에 해당되는 게 물질과 에너지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세계 이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학 2에서 다 배웠는데 이제 나누죠.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와 물질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내가 만약에 기계공학과 갈 거야 아니면 내가 뭐 원자력공학과 갈 거야. 그 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돼서 뭔가 하고 싶어. 그리고 물리화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리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화학하고 연결되는 물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시 되는 부분이라 들어왔다고 치지만 다들 불만이 뭐냐 그러면 물리화학, 분석화학 이쪽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원자에 대해서 배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자 구조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당황해 하시는 선생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도 프린트로 배우지 않을까.
미리 배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되게 불만이 좀 많으세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이 이렇게 되면 애들을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그래서 화학 반응의 세계로 옮겨도 무리가 없을 만큼 아주 차별화된 단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세계는 말 그대로 그냥 유기화학, 뭐 물리화학 크게 엄청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 전기화학을 대폭 줄였다. 이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아마도 화학은요, 학교마다 좀 지금도 웬만한 학교에서는 화학을 교과서 물리도 그랬어요. 교과서도 교과서지만 선생님이 순서를 정해서 다시 재구성하셔서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학은 아마도 많이 그럴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급 화학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과학고나 그 다음에 과학 중점 학교, 그럼 자사고, 자율성이 좀 있는 학교들에서 아마도 교과 과목으로 늘 넣어있죠. 그래서 이건 정말 전문 교과입니다. 그래서 전문 교과를 무리하게 화학 교육 그걸 순서가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고급 화학까지 가는 학교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비탈이 나와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오비탈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양을 잘 배우면 원자량, 뭐 분자량, 전자량 이런 거 양을 잘 배우고 그리고 오비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고급 화학을 우리는 선택해주는 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꾸로 말씀드리면 후에 해당되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를 다 공부하는 것도 버거운데 고급 화학까지 갈까? 이런 거는 좀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몽땅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과학고하고 영재고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나누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일반화학으로 그냥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화학 위가 일반화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나눠놔서 일반고에서 전공적 합성을 많이 강조하려면 저기 보시면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뭐 탐색한다, 비교하여 설명한다, 모형에 호기심을 갖고 뭔가 활동한다. 그 다음에 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요게 다 내가 볼 때는 수행평가에서 쓰여질 얘기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배우는 뭐 누일스 구조식이나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혼성 오비탈 뭐 이런 거 나오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형태 내지는 학교에서 이걸 가르친다 그래도 모두 가르치지 않고 어떤 일부분을 가르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배우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 나의 전공과 이거 배울 때쯤이면 2, 3학년이거든요. 2학년 2학기 아니면 3학년 1학기라고 보면 학생부에 기록되는 어떤 분야 그러니까 전공이 정해지지 않으면 두루뭉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거 하나를 잡아서 깊이 있게 써내는 정도로 아마도 공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화학 반응의 세계라든지 물질과 에너지에서도 여기서 보시면 액체의 종류에 따라 끊는 점이 달라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요 말들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 우리가 지금 이 중에서 만약에 수행평가를 뭘 하게 된다면 나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전공과 연결할 것이냐를 2에서 이미 결정이 돼야겠죠. 1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공을 정하지 않고 진로라든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도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사실은 이 화학원에서는 넓게 배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넓게 배우는 데서도 본인 깊이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특과목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서는 내 전공과 관련된 게 있을 거고 그 중에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심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중학생 화학대를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중학생 화학대에서는 주로 뭘 다루는지는 평가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화학학회 들어가시면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 공부를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7만 원이에요 응시료가. 또 마찬가지야. 점점 너무 올라가지고 뭐 진짜 시험 한 번 보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꼭 봐야 되냐. 그래서 저는 좀 물리하고 수학이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수학 다음에 물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화학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우리는 정말 물리를 너무너무 싫어해. 너무 못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화공으로 갈 거야. 그럼 화학을 깊이 있게 미리 파놓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화학이 영재고에서 막 점수를 막 엄청나게 뒤집어 엎을 만큼 중요한 과목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영역에 쓰이고 그 다음에 물리가 유난히 나는 물리하고 좀 거리가 멀다.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2학년, 영재고 2학년 돼서 물리 점수 안 나와서 화학을 돌리는 애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돌리면 화학이 그렇다고 특출나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 잘 보시고, 아, 우리 애는 화학으로 좀 확실하게 확고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 화학을 공부해 보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다음 올림피아드죠. 올림피아드. 온라인 교육 다 하고요.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등학교에서는 유기화학과 일반화학이 주 단원입니다. 근데 유기화학이 훨씬 중요하다고 화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출신의 예, 제자가 얘기를 해줬고요. 근데 외국 대학이나 국내 대학엔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외국 대학을 만약에 갈 생각이 있으시면 차라리 저는 너무 어려운 물리보다 화학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예, 화학으로 올림피아드를 나가면 뭐 우리나라에서 인정 안 해줘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나갈 때는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화학 학습의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화학 용어의 중요성은 정말 너무 많이 강조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원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추상적인 거를 막 그냥 상상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뮬레이션이 엄청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으로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미디어로 돼 있는 것들로 같이 겸해서 공부를 해야지 텍스트만 공부하면 계속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가고 추상적이고 이러니까 애들이 좀 힘들어해요. 모든 아이들이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손으로 쓸 수 있거나 손에 잡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주기율표 자체가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번호대로 외우는 거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상상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화원을 너무 빨리 끝내지 마시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뒤에 이제 한 영재고에서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교과서에 치중되지 않고 아이들이 계속 그 원리를 계속 파괴하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3개월에 수원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것도 찾아보시고 그 원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더 많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시간을 갖고 공부했으면 하는 게 화원입니다. 워낙 폭 넓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 그러냐, 화원이 끝나고 나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 꼭 하시고, 그래야 화투에서는 이제는 정말 앞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수로 계산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거를 이제 학습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과 수학. 화학하려면 수학이 얼마나 선행되어 있어야 되냐, 수학이 많이 들어가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냥 기본 적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속도론에서 나온답니다. 속도론에서 나오고 AP 과정에서 수학이 들어가니까 일반 화학 들어가야 수학이 많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산수예요, 산수. 그러니까 원자량 계산하고 이런 거 다 산수입니다. 화학식에서 양쪽 맞추고 이러는 것도 다 뭐 앞에다 4 곱하면 4배수고 똑같아요, 지수 법칙하고. 그래서 뭐 로그 정도는 좀 할 줄 알면 좋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지수 법칙 잘 알면 크게 어려울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영재고에서 그러면 영재고 가려는데 나는 수학하고 물리에 집중을 하고 있고 화학은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이제 그 영재고 화학 그 내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서울과학고 나와서 화학 올림피아드 국대를 하고 재준이라고 녀석이 얘기를 해줘요. 8개 영재고를 거의 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비교 분석한 거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유기화학 학교마다 매우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유기화학이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학교마다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일반화학까지는 하고 가는 게 원래 맞는데 그럴 거면 어차피 일반화학까지 한번 볼 거면 올림피아드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내가 만약에 화학을 정말 잘해 그러면 대구영재고가 가장 높은 화학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이제 가리키는 책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는 옥스토비로 가리키고 한가영도 옥스토비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세과형도 옥스토비, 인과형도 옥스토비인데 대전은 에킨즈라는 책을 가리킨다고 하고요. 일반화학 내용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중요한 건 다 다루겠지만 학교에서 가리키는 책이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거 얘기해 드리고, 화학을 유난히 잘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열심히 가리키고 아이들도 국대 화홀도 잘 나오는 학교가 대구, 그 다음에 한가영.
한과영 선생님이 굉장히 잘 가르친대요. 그래서 자료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 화학 1, 2까지만 정말 철저하게 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화학 1, 2를 대충 막 빨리 올림피아드 보려고 막 후딱후딱후딱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뭔가 이렇게 몇 개월 안 남은 시험을 위해서 막 이렇게 무리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근데 학원에 가면 다 뭐라 그래. 괜찮다. 뭐 몇 개만 맞으면 상 나온다. 상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공부를 목표로 하시면 저는 다 추천합니다. 엄마가 스스로 학원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화학 원을 하기 전에 본인이 오투라든지 이렇게 쉬운 책으로 한번 화원을 인강으로라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하이탑 하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복습하는 시간이라든지 좀 자기 걸로 조금 만들 수 있는 시간, 뭐 책도 읽고 뒤에 가서 책도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런 거 좀 읽고 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화투 들어가고 그게 좀 여유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했는데 한 게 아니야 이런 애들 너무 많아요. 왜냐면 우리 애기잖아. 애들이 애기야. 이거 선행할 때 애기기 때문에 내가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고 막 끌려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영재고 가면 일반 화학을 1학년 때 다 나가요. 예, 다 나가는데 조금 어떻게 나오면 난이도 한 50% 이렇게 나가요. 2학년 때 다시 복습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심화까지 해서 복습을 해요. 거의 모든 영재고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학 합격하고 하셔도 충분하고요. 지금부터 일반학을 무조건 빨리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깊이를 더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수학하고 물리 시간 많이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을 너무나도 막 너무 깊이 있게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뭐 화오를 한 다음에 중동화학 경시대회를 나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일반고를 가서 이게 수능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수능하고는 좀 방향이 많이는 달라요. 그리고 오디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통합과학으로 하는데 안 나온다고 말하기도 뭐해. 왜? 수능 2가 생기면 나오겠죠. 수능 2가 나오면 아마도 특과목까지 나올 거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럴 때 도움이 될까? 완전히 방향성이 다르니까 뭘만 잘 계산하시고 오비탈만 잘 아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은 수능 문제 유형에 맞춰서 스킬 학습을 따로 해야 되니까 그건 그때 가서 수능 인강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는 이 수능을 왜 봐야 되지? 이렇게 많은 스킬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어요. 수능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제가 존경하시는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그분도 수능이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anyway 그리고 화학을 공부하면 무슨 과를 갈 수 있냐. 물리는 사실 우리가 어느 과에나 물리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AI 시대니까. 화학은 화공밖에 생각이 안 나죠. 화학과 화공. 근데 저는 정말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 정말 신소재는 너무 중요할 거다. 왜냐하면 왜 에너지와 신소재는 정말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적은 소재를 만들거나 그리고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어떤 시스템, 그 다음에 재료 이런 것들은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초전도체 얘기하고 뭐 절대 온도 이하로 또 작동할 수 있는 자석을 서울대에서 만들어서 영국에 팔았죠. 영국 정부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그 팀들이 그 기술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죠. 공부만 열심히 해도 돈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 그러면 에너지를 무한히 쓰게 돼. AI는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가 나온다는 거는 대단한 거고 그다음 초전도 자석은 절대 영도 이하로 낮추는 에너지가 너무 들거든요. AI가 됐든 뭐가 됐든 뭘 작동시키려면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열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냉각시키려면 에너지가 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소재는 굉장히 뜰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소재를 발전시키는 게 또 이게 이제 생태계가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한 과학을 발전시키는 한 200년 동안 발견한 물질이 뭐 800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AI가 2달 만에 구글이 만든 애들만 2달 만에 뭐 엄청난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다 실험해서 검증해야 돼.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화학 얘기할 때 너무 재밌게 얘기해 드릴 텐데 그래서 저는 신소재도 굉장히 유용하다. 근데 신소재나 화학을 전공하는 애들도 정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정보랑 엮여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그리고 인구수는 줄지만 건강 지수는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 평균 수명도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이러면서 생물화학 쪽도 정말 뜨는 분야다. 그러니까 헬스케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먹는 건강보조식품부터 기타 등등 싹 다. 그래서 생물과 화학, 그 다음에 화학과 정보 이거는
당연히 붙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순수 과학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정말 생물화학 같이 하시는 게 맞고요. 의대 갈 때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자꾸 의대 가는 애도 오해받는데 어쨌든 생물화학은 굉장히 소중한 분야다. 그다음에 정보화학도 굉장히 소중한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리인문 공부하고 심화물리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물리인문, 화학인문, 심화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리인문하고 물리가 너무 재밌어. 그러면 심화해야 돼요. 이게 몰입이 안 되고 우리 뇌가 어느 한 분야에 좀 빠져서 이렇게 쭉 끌고 가는 이거는 그냥 또 잠깐 멈췄다가 다른 거 하다가 좀 잊어버리고 다시 오고 요런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그때 그 지식을 단편적으로 사용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는 물리 입문하시고 물리 심화를 쭉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물리 공부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10시간에서 한 5시간으로 줄어들어도 될 것 같을 때 그러면 나머지 5시간을 화학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죠. 네. 자, 이거는 영재고에서 가리키는 파워포인트인데 배포 금지라고 써 있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느 학교라고는 밝힐 수가 없겠죠. 이 주기율표만 가지고 정말 엄청 오랫동안 수업을 하십니다. 이 주기율표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로 주기와 아래 족. 주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이쪽이 금속에 가깝고 이쪽이 기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온화 경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놨고 그리고 같은 족은 같은 물질인 거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물질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뒤로 가면 이것들을 같은 족으로 외우거나 또 주로 외우는 거. 주는 이제 그거죠. 반지름. 예. 회전하는 그거. 그 정도는 기억나시죠? 어머니들도? 나도 그 정도는 기억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18쪽과 7주기를 잘 이해하고 가는 게 좋은데 이걸 가지고 블럭까지 나누죠. 이거는 이제 이온화경, 이쪽이 이제 금속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쪽이 기체가 많죠. 이렇게 나눠서 요거의 성질을 다 배워요. 이렇게 꼼꼼하게 배우셔야 돼요. 예. 그 다음 또 블럭에 대해서 블럭대로 또 다 배워요. 요거밖에 안 보여주신, 이거 수업할 때 쓰이는 파워포인트이신데, 여기에 따라서 애들이 다 조사해서 내고, 공부해서 와야 되고, 대학 공부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형원소, 전이원소, 뭐 이렇게 갖고, 또 이것들에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분류로 또 공부를 시키는 거죠. 네. 금속성이 어떻게 해서 증가하고, 이쪽이 비금속이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이제 커지겠죠. 작아질려나 커질려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 가르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걸 왜 보여주냐. 주기율표 암기를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주기율표를 암기하는 게 오히려 독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만 가지고 공부를 저는 한 달 이상 그냥 재밌게 한 달 넘어도 좋으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기서 원자량도 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왜 나왔는지 뭘 알아보려고 이런 연구가 시작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일반화학과 고급화학 목차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봤어요. 일반화학과 고급화학을 거의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학 추천 도서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화학 118. 이건 평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밌게 이제 화학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아이디어도 찾아낼 수 있고 화학이 우리 인간 세상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책들. 역사가 묻고 화학이 답한다. 그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서는 화학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든 것에 화학이 있다. 그다음에 화학 용어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이거 너무 많아 양은. 근데 화학, 물리, 생물 다 들어있어요 저거. 중에 화학 용어 사전. 이건 공학계열 중심이니까 사실 모르는 말 나오면 한번 찾아보기도 좋고 해서 하나는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렸고요. 자, 수학 얘기 들어갈게요. 자, KMO는 제가 이거 항상 강의할 때 쓰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하 파트 먼저 분석을 해본 거예요. 기하 파트. 교육과정 내에서 우리가 배우는 걸 보면 이렇게 돼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제 정리만 중2로 내려가고 사실상 활용은 중3에 있죠. 올러 공식 배우고 원의 성질과 비례 삼각비. 우리가 배우는 게 이게 단데 교과 과정 외로 계속 거의 안 나왔었어요. 올해 1차 어려웠죠. 파프스 중선 정리, 중선 연결 정리. 그 다음에 옛날에는 불황화 국타의 공식. 저거는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제가 저거 수업할 때 칠판 한 바닥에 다 쓰여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심슨 정리, 근축 이런 거 다 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쓸 기하 법칙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상 나 그냥 올림피아드 안 할 거고요. 그냥 KMO 1차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질문하신 분 있어요. 자사고 갈 거고요. 이러면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중상 이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사고 가실 거면 수학 중학교 진도 다 끝난 다음에 지중상 정도 한번 쭉 다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방학 딱 이럴 때 집중적으로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재고 갈 거야. 나는 과학고 갈 거야. 그러면 증명하는 연습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공부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K모 1차에서 기하는 이 정도 나오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화학 반응식 혼자서 꼼꼼히 공부하는 좋은 책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반응식이요. 반응식 계산하는 거는 유튜브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영상이. 화학 반응식 그래가지고 한번 훑어보시고, 반응식은 한 번만 법칙을 알면 정말 쉬운 거거든요. 진짜 그거 지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산수입니다. 산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가 충분히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래. 그 원리를 알면 되죠. 원자량 원리 알고, 분자량 알고 이러면 되지.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대수 볼까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대수는 정말 대수만 빼서 한번 해보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A타입이 대수를 잘하니까 자사고 갈 거고 의대 갈 거야. 근데 A타입이야. 그러면 대수만 이렇게 뽑아서 공부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바이블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바이블이나 이런 게 대수 공부하기 좋은 책들. 그리고 지중상에 대수 파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방정식 나오고요. 부등식을 저 정도 하는 건 나쁘지 않다. 뭐 젠센 부등식 이런 거는 나중에 다 쓸 수 있으니까 부등식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최대 최소 이런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깊이 하게 될 때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유망 직종은 다 수학하고 물리예요. 근데 수학을 부등식을 이 정도 해놓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수는 권해요. 권하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학교 과정만 나오지 않아요. 옆에 보이죠? 수원수투에서도 뽑아서 배워요. 그러니까 수열과 점화식, 그 다음 뭐 산술기, 부등식은 맨날 코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좀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선행도 좀 하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대수 파트는 저는 뭐 따로 한다면 대수만 하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정수는 약수와 배수, 최대 공약수, 소수, 부정방정식, 가우스 함수. 부정방정식은 대수이기도 하고 정수이기도 하죠. 그리고 조합에서도 쓰여요. 부정방정식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요 정도 나오는데 요게 가우스 함수가 이제 수원 수투에서 나온다는데 가우스 함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배워 놓으시면 어차피 다 배울 거니까 괜찮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 외가 너무 많아, 정수가. 그게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배워놓으면 언제 쓸지 잘 모르지만, 자, 그래도 나머지 정리는 너무 소중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공부해두면 좋고, 유클리드 호재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런 거는 윌슨 정리 2차 잉여, 뭐 무한하강법 이런 거는 전혀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거는 뭐 본인이 뭐 전공할 때 언젠가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애들이 정수를 조금 좋아하는 애는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 정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수 막 기본적인 것만, 나머지 정리까지 해당되는 것만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영재고 갈 거면 KM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조합은 어차피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다 하기 때문에 저는 조합 공부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KM에서 고등과정하고 가장 연결되고 수능까지도 연결되고 어쨌든 도움받을 수 있는 파트는 대수하고 조합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수 조합은 KM을 공부하면 도움이 된다. 내가 만약에 선행이 많이 안 됐어. 질문 주신 엄마 중에 중2 올라가는데 KM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에 답을 지금 드려야 되거든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해요. 만약에 아이가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수업을 짜주는 데는 없거든요. 몽뚱그려서 등록이 되지 대수하고 조합만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중상 풀어보시고 선행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중2 올라가면서 KMO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KMO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5, 초6에 시작하시는 게 맞고요. 중1까지 1차에서 성과가 안 나. 그러면 계속 애를 고문시키지 마시고 그냥 대수하고 조합만 따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그 다음에 인강 나와 있는 것에서 대수하고 조합만 조금 더 하면서 아쉬움이 남으면 내년에 한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중2에는 이제 끊으셔야 돼요.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부욕을 갖고 KMO에서 입상을 하겠다. 굉장히 중독성 있는, 중독되시면 안 돼요. 뭐든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 과정을 차용해서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얻고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아셨죠? 그러니까 중2 올라가는데 아쉽지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뭐 수원, 심화까지 잘 하시고, 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함수만 쭉 빼서 삼각함수까지 한번 복습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를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겨울방학 아직 남았죠. 다음 주에 뭐 할지 정하고 겨울방학 되기 전에 겨울방학 우리 아이만의 특강 만들기 이 강의를 꼭 해드릴 거예요. 물론 수학 위주로 하지만 영어 얘기도 해드리고 질문 다 받아서 방학 특강 우리 애 학원에서 이런 수업 있는데 들을까요? 이런 거 질문하시면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중2는 KMO 하지 말자.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너무 아쉬워요. 그럼 지중상 과외선생을 구하든 해서 지중상 마무리 짓는 거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학 때 과외할 때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쵸? KM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수학 상하 하셨으면 그래도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기본 정석, 실력 정석, 연습 문제까지 올 겨울에 좀 공부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셔야 돼. KMO 이제 시험 보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수 파트만 좀 공부를 한다든지 조합 파트만 좀 공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기하 파트만 좀 복습을 지중상으로 해서 단원 뽑아갖고 공부하시고 테스트 보셔야 좋은 반 가세요. 그러니까 KMO 그냥 맨 밑반이라도 가서 시작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학원비 아끼세요. 가서 그냥 또 기본 또 복습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중상으로 한번 쫙 공부하시고 정수면 정수만 한 몇 회라도 좀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고 시험을 보시면 높은 반에 가요. 높은 반에 가야 학원은 정말 좋은 선생님은 높은 반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KM 높은 반에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수를 재밌어 하는 거 봐서는 수적 감각이 좋은 아이일 거예요. 조합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마 실수가 많을 수 있으니까 대수를 싫어하는 애가 조합을 아이디어는 떠오르나 산수 때 어려워지면 산수 실수 엄청 나오니까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싫어한다. 어떻게 해요 그걸? 싫어하는 걸. 그거는 성향별 학습법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노트를 잘 쓰시게 하시고 습관으로 잡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시 시작하면은 엄마들이 그 전에 선행할 때는 그래도 뭐 오답 노트도 보고 뭐 문제집도 보면서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막상 경시하면 엄마가 겁이 나.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단원 이름도 안 써 있고 막 이러니까 겁나는데 겁나지 마시고 그냥 문제 그대로 프린트 복사하셔가지고 틀렸던 문제는 다시 깨끗하게 해서 오답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 네가 틀렸어.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오답을 쓸 수 있게 그런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문제를 많이 나가진 않으니까 중요한 문제들은 맨 위에다가 문제 붙이고 그 밑에다가 풀이 쓰고 이런 거 계속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집에 다 프린트기 있고 그 수식을 치기가 엄마들 잘 못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학원에서 나온 프린트를 복사하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프린트 좀 하나 더 주세요 해갖고 복사하세요. 한 장 달랑 쓰지 마시고. 언제 또 쓸지 모르니까 몇 개 복사해 놨다가 붙이시고 오답 정리 끝났어. 근데 애가 좀 완벽하지 않아. 그럼 나중에 한번 또 붙여서 진짜 푸는지 한번 보시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KMO는 사실 문제 수가 많은 게 아니라 한 문제라도 정말 자기 걸 만들면 성장해요. 왜냐면 오랜 시간 걸려서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돼. 지름길 중급상이라는 책이에요. 그 수학, 영재고 가는 수학 이런 거에서 다 얘기했어요. 조합 페이지가 없어서. 자, KMO 관련 영역 보면 나눠 놓은 거예요. 수학 상하. 1단원, 2단원, 3단원 해갖고 나눠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수학 상하 수원하고 관련 없는 것만 한번 뽑아봤어요. 뭐가 복소수가 관련이 없고 우리나라는 안 나와요. 근데 미국 수학 내가 나중에 AMC 에이미하고 우리나라 KMO 1차하고 비교해서 분석한 표가 있거든요. 그런 설명회도 다 했어요. 도대체 안 해본 게 없네. 거기 미국 수학은 복소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틀리죠. 우리나라는 복소수 안 나오고요. 원의 방정식을 도형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는 평면기하, 순수기하도 나오기 때문에 해석기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명제 조건이 미국은 나와도 우리는 안 나와. 저거가 굉장히 소중한 논리학인데 우리는 안 나옵니다. 보시면 되고 정수 조합을 할 만하다고 하는데 기하는 어려워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변칙 사고가 좀 약한 거죠. 기하 공부법은 글이라고 제가 다 얘기했어요. 또 KMO 공부법에 기하 공부법 그쵸? 수학의 모든 것에 제가 얘기했죠. 기억나는 어머니 없으세요? 다 얘기해줬거든요. 앞에 영상에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찍지 말까봐 다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 찍고 다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 찍고 이래야 돼. 그려야 됩니다. 반드시 무지에다가 지금 KMO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죠? 다솜님 정수조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학원에서 나눠준 교재에 그림을 보고 풀지 않게 하셔야 돼요. KMO는 거의 그림이 없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문제 텍스트 읽고 그림을 정확히 그리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린 그림이 선생님이 그린 그림하고 같은지
비교하고요. 내가 뭘 오해해서 그림을 이렇게 엉뚱한 그림이 나왔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비학군 자사고 가고 싶은데 이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톡방에서. 자사고 가기 위해서 제가 그 의대 가는 수학이라고 찍었잖아요. 그게 자사고 가는 수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학이나 이런 거는 인강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올림피아드 인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사실 뭐 학원이 옆에 있어서 지역이 이래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이가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엄마가 의지가 있는데 애가 의지가 없는 거죠. 근데 애가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진짜 공연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계속 얘기하고 애써봐야 애가 할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나는 나 자신한테 어떤 존재감으로 나의 효용감을 높일 수 있을까? 내 효능감, 자아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해야 돼. 근데 그거를 갑자기 막 앉아봐.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너 지금부터 진로를 정하지 않으면 힘들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평소에 하셔야 돼. 뜬금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아이한테 평소에 내가 하는 일을 엄마가 항상 못마땅해 하거나 내가 부족한 아이라고 맨날 느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로를 정하자 그러지 마시고 너는 너 이런 거 잘한다. 너 정리를 너무 잘하네. 노트 보면 너 그림을 잘 그린다. 근데 글씨는 조금 순서에 맞췄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칭찬을 먼저 하고 그리고 엄마가 하고 싶은 잔소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장점을 좀 찾아내 가면서 아이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래야 너는 내가 쭉 생각해 봤는데 너 이런 거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얘기가 되지.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빌드업을 하세요. 아이랑 진로에 대해서 정말 엄마하고 심도 깊게 대화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게 지금부터 빌드업 대화를 좀 이끌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겨울방학 때쯤에는 끝날 때쯤에는 가상으로라도 우리 아이 진로를 정하기 우리가 그걸 숙제로 잡고 지금부터 한번 대화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주기율표면 던져줬는데 결합 방식 3가지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화학에 소질이 있나 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화학책을 던져주니 너무너무 어렵다고 귀가 좀 꺾이는 상황. 그러니까 왜 어려운 걸 던져줘? 우리가 이렇게 급해요. 그쵸? 아이는 이제 걸을 준비하고 있으면 막 우리는 자전거 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급했어. 그러니까 결합 방식 3가지를 이해했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거 공유결합은 그죠? 반지름이 이렇게 겹쳐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럼 금속의 성질까지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하나씩 파고 들어가셨어야죠. 그리고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던져주시면 어떻게 해? 같이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 유튜브 보면서 좀 보고 외국 유튜버 정말 잘 된 게 많아요.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 칸 아카데미 이런 거 영어가 들어가서 한글판도 있으니까 번역 요즘 돼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보시고 번역 기능이 다 있잖아요. 요즘.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그래서 깊이 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일반화하게도 나오네 이렇게 돼야지 이거 잘한다 해서 계속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화학책은 주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고 공과 계열 예비 고1은 겨울방학 때 물질과 에너지 공부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물질과 에너지 하시면 돼요.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근데 화학을 먼저 하죠. 화원을 하신 거죠? 본인은 화원을 하고 싶다고 하고, 저는 지금 KM과 물리에 더 힘을 쏟자고 합니다. 몇 학년이죠? 사다비님? 왜냐면 학년에 따라 틀리죠. 토토님은 평명기하의 아이디어를 끝냈습니다. 이거 책 어려운데. 처음엔 어려워하더니 기류법 이후 끝으로 갈수록 잘 그려냅니다. 훌륭합니다. 그 다음 기하 공부는 어떤 교재? 그만하셔도 됩니다. 평명기하의 아이디어를 잘 끝냈으면 그냥 리뷰하세요. 리뷰하시고 다른 거 하셔야죠. 기하만 할 수는 없죠. 이거는 그냥 평명기하, 이건 KMO 책입니다. 그래서 기하 벡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선행하시고 영재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다비님 몇 학년인지 안 알려주셔가지고 답을 못하고 있어요. KM과 물리에 힘을 쏟는 거는 원래 맞죠. 그게 되고 화원을 해야죠. 그러니까 화원을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주기율표로 재미있게 접근하시고 하나하나 족에 관해서 족 전체를 공부해 본다든지 그렇게 분류해서 공부해 본다든지 아까 보여준 페이지처럼 너무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재밌게 선생님 없어도 돼요. 요즘 유튜브가 많아서 좋은 영상들 보면서 대화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할 선생 필요하시면 영재 멘토 연락하시면 돼요. 초6이에요. 아이고 KM하고 물리 하셔야죠.
네. KMO하고 물리가 조금 어느 정도 KMO 1차까지 마무리가 되고 뭐 하나라도 정리가 되고 예. 그리고 하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리는 아직 어리니까 만약에 아이가 어려워하면은 정말 잘 공부할 수 있게 조금 더 방법을 찾으시고 제가 보여줬던 수식 없는 물리 그 책 가지고 차라리 과외를 하시고 그 책을 같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뭔가 이렇게 아이한테 맞추세요. 요즘은 다 맞춤이에요. 요즘 백화점도 뭐 무슨 뭐 기성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기성품 회사도 한두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페셜리스트로 세계에 갖고 있는 사람 몇 개 없게 그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갖다 학원에다 애를 갖다 맞추냐고. 내 아이한테 맞춰서 학원을 썼다가 안 썼다가 내 아이한테 맞출 수 있어야 돼 엄마가. 그러니까 내 아이 분석 먼저 하고 공부는 몇 학년까지 아니 그냥 중1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 중2는 중1 때까지 진짜 한 6개월 이상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진도 나가다가 중2인데 그냥 아쉬워서 한번 나가는 정도. 그래서 내가 대수하고 조합만 다 맞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상 결과는 그리고 무슨 의미 없어. 수상 결과에 연연하지 마요. 수상 결과는 뭐 10월 땐 100점 맞아야 금상 나오고 뭐 말이 돼요? 옛날에 제가 한참 때는 금상 커트라인이 막 60, 72점 막 이랬다고. 지금 너무 쉬워졌잖아요. 근데 올해 좀 어려워진 것 같아. 올해는 만점이 없는 걸로 봐서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뭐 시험들이 다 쉬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응시료를 너무 높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죠. 학회가 돈이 없어요.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많이 만드는 거죠.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상해. 공부에 집중하셔라. 제발 상해. 그래갖고 뭐 엄마 한턱 쏘고 싶어서 누가 뭐 금상 탔다고 한턱 쏘면 부럽죠. 그 나이 땐 그럴 때야. 엄마들도 내 눈엔 애기 같아. 그때는 그런 게 너무 소중하지. 나중에 영재고 가봐. 공부를 잘해놨어요. 아무 의미 없어. 중등에서 뭐 화학이면 뭐 금상 타면 뭐해. 고등학교 가서 내신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슬퍼하고 별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성대경시부터 엄마들 머리를 맞대고 막 이러고 오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과학 중점고를 진학하려는데 과학 특과목 둘도 선행해야 할까요? 과학 중점학교는 아마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쪽에 많이 들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쪽을 집중적으로 듣겠죠? 그리고 거기서 차별화를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다른 건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고 갈 거면 특과목 선행을 둘 다 하시든지 뭐 물리 둘 다 화학 하나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면 화학 2개 물리 하나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수학 고2 모고 1등급 좋네요. 영어는 수능 1등급 나오고 물론 하이탑까지 했어요. 예, 지금 이제 올라가시나 보죠? 물리 공부 더 하시고 투까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개정판이 이제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거 일반고 가시는 거니까 과학 중점고. 근데 여기는 화학책이 조금 미스가 났다 이렇게 보시고 오비탈은 좀 배우고 뭘 하고 오비탈은 정말 잘 하시고 원자 구조는 책이 없지만 하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톡방이 있으니까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단톡방 올려주시고 거기서 답할 건 답하고 또 방송에서 답해드려야 될 건 방송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